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과연 뭘까요?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라는 것은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통칭해서 우리가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문자, 숫자, 화상,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데이터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수집은 가능하겠으나 분석을 위해서는 수치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치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 상태를 조사하려고 해요. 건강 상태가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로는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수화, 수치화하게 되죠. 그래서 나쁘다는 1점, 보통이다는 2점, 좋다는 3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수집된 데이터는 경제, 경영, 과학, 역사, 정치, 문화, 공학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돼요. 결국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분류가 됩니다. 자, 양적 자료는 관측이 되는 값이 수치로 측정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질적 자료는 값이 카운트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양적 자료는 크게 연속형 자료와 이산형 자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질적 자료는 순위형 자료와 명목형 자료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가장 양질의 자료, 즉 가장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료가 연속형 자료입니다. 이를테면 봉급 생활자들의 연봉, 자동차의 축의 길이, 볼트의 외경, 인장 강도 이런 데이터들이 연속형 자료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 분산, 중위수 등 모든 가능한 통계 척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도 거의 자유자재로 다양한 형태로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산형 자료는 관측 가능한 값을 카운트를 할 수 있지만 연속형은 아니에요. 이럴 땐 분량수, 그 다음에 이메일의 수, 자 이런 경우가 이산형 자료고, 그래서 이산형 자료는 총 검사 수분의 분량수는 분량률로 나타낼 수 있어요. 즉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고, 분량수를 카운트하면 빈도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적 자료는 순위형 자료. 자, 한 반의 석차 1등부터 몇 등, 또 설문지 5점 척도. 그래서 매우 만족은 5점, 그 다음에 매우 불만은 1점, 보통은 3점. 이렇게 부여한 척도가 보통 우리가 5점 척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명목형 자료는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손흥민은 7번, 메시는 10번. 이런 자료가 명목형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위형 자료나 명목형 자료도 숫자나 그래프 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역시 자료에 따라서 우리가 얻어지는 정보의 수준은 다릅니다. 명목 척도가 가장 적은 낮은 레벨의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선수의 등번호, 성별, 주거지, 그냥 임의로 의미 없이 숫자를 부여한 것에 불과합니다.
퍼센트나 빈도로 나타낼 수 있고요. 카이스퀘어 검정이나 이별량 검정이 가능합니다. 서열 척도는 뭐 석차, 그 다음에 선호도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경우가 되겠고, 퍼센트나 중앙값으로 나타낼 수 있고, 순위나 상관 분석, 아노바 등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구간 척도는 온도나 설문조사의 5점 척도가 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범위, 평균, 표준 편차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가설 검정도 물론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하고 끝없이 중간값이 가능한 경우, 50kg의 2분의 1은 25kg, 25kg의 2분의 1은 12.5kg, 12.5kg의 절반은 6.2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없이 반 자를 수 있는 게 비율 척도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길이와 무게가 그 대표적인 척도가 되겠죠. 자, 평균과 분산이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 연속형 데이터는 이산형 데이터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산형 데이터는 연속형 데이터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명목형 데이터는 순위 데이터로, 순위 데이터는 명목형 데이터로 변환이 가능하고, 또 연속형 데이터는 그룹핑함으로써, 또 순위형 데이터는 변환시킴으로써 이산형 데이터로, 연속형 데이터나 이산형 데이터는 그룹핑함으로써 명목형 데이터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 연봉은 뭐 연속형 데이터인데 이것을 1,500만 원 이하는 1그룹, 2,500만 원까지는 2그룹, 2,500만 원 3천 이하는 이상은 그 3그룹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속형 데이터를 이산형 데이터로 그룹핑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모집단과 표본입니다. 여기서 모집단이라는 것은 관심 대상 전체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고, 모집단의 그 통계치를 우리가 모수라고 합니다. 표본은 모집단에서 그야말로 일정 수의 샘플링을 한 경우죠. 그래서 샘플의 우리 척도를 갖다가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통계학이 성립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다음은 표본의 선정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 자, 여기 모집단에서 전교생이 이와 같이 운동장에 줄을 서 있어요. 그럼 무작위로 그냥 뽑는 겁니다. 5명. 자, 이것이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 다음 방법은 체계적 추출법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전교생이 줄을 서 있으면 보통은 그 키순으로 보통 줄을 서는 경우가 많아요. 앞편 제일 키가 작은 사람, 뒤에는 제일 키가 큰 사람, 이렇게 줄을 씌웁니다.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과 키 큰 사람이 골고루 섞여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번호합니다. 그럼 여기서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그러면 3번 전원 앞으로 나와 하면 이 사람들이 표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가 체계적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화표본 추출법이에요. 청화표본 추출은 이런 집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동질성과 이질성을 일단은 구분을 합니다. 제일 앞줄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키가 작은 사람. 또 이쪽은 어떻게 해요? 1학년 1반. 그러면 우리가 1학년 1반 같은 반을 동질성으로 할 거냐, 키 작은 사람을 동질성으로 할 거냐는 결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를 가지고 동질성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이 동질성이고, 요 줄과 줄의 사이는 이질성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비비례 청화 추출법은 학년별 학생 수에 관계없이 학년별로 동일한 숫자. 이게 이제 비비례 청화 추출법입니다. 비례 처천법은 학년별 10%. 이것은 비례 청화 추출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집 표본 추출법이에요. 예, 이것도 이제 모집단이 이와 같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자, 1학년 1반, 2반, 3반, 4반, 5반이 있어요. 5반, 5반이 있어요. 그럼 막 이것저것 귀찮을 때 1학년 3반 전원, 이게 뭡니까? 군집 표본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즉 위와 같이 모집단을 각각 반으로 나누고 한 반 전체를 모두 추출하는 방법, 군집 표본 추출법입니다. 그 다음에 편의 표본 추출법은 연구자가 2020년 9월 2일 오후 2시에 서울 명동을 지나가는 행인들 중에서 랜덤하게 한 사람을 뽑아서 인터뷰하는 방식, 이것은 편의 표본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할당 표본 추출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과학적인 표본 추출 방법이 되겠는데요. 우리 보통 대통령 여론조사나 지금 민주당 대선 주자, 민주당뿐만 아니죠, 대선 주자 여론조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집단은 뭐가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선거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모집단이에요. 그리고 19세 이상 대한민국 한정치산, 검치산자를 뺀 모든 사람이 모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별 인구 비례를 먼저 따집니다. 전체 우리 유권자가 2천만이다.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2천만이면 여기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일단은 지역별, 서울이 1,000만이다. 서울이 1,000만이면 어떻게 해요? 서울에서 표본의 50%를 뽑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50%를 서울에서 뽑고 그 50% 중에서 또 남녀 성별을 가립니다. 그래서 남자 50%, 여자 50%를 일단은 구분하면 전체 1,000만 중에서 남자 50%는 얼마예요? 남자가 500만이 되는 거예요. 500만. 그다음 500만 중에서 연령대로 또 나눕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는 10대 몇 명, 20대 몇 명, 30대 몇 명, 40대 몇 명.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 기하가 20대이면 1번, 30대이면 2번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남자면 1번, 여자면 2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비례 할당 표본 추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표본의 구성 요건에 맞추기 위한 작업인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가장 우리 공정 데이터 분석을 위한 첫 번째 순서로 기본적인 데이터, 기본적인 통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과정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